먼저 진술충미에 대한 기본적 구조를 먼저 보시죠. 위치, 기능, 역할, 이게 기본적 구조가 되겠는데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합충에 대한 변화까지 연결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진술충미의 마지막은 요거에 대한 해석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요거를 이해해야 진술충미를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축토 하면은 한 하죠. 한 시간적 개념으로 한 하고요. 진토는 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는 우리도 시간으로는 난하죠. 술은 한하죠.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진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미까지가 기본적으로 온도가 따뜻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세분한다면은 충분부터 추분까지가 있죠. 우리가 계절을 구분하는 것은 이분으로 구분을 해요. 그게 기본적 구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 전까지, 추분부터 충분 전까지는 한이 주도한다. 충분부터 추분까지는 난이 주도한다. 이렇게 난이 주도하니까 그 난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난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마르게 되고요. 결집이 안 돼요. 늘어진다. 이러죠? 난의 대표적 작용이 뭐예요? 나는 따뜻해서 풀어지는 거. 그걸 그냥 우리가 온도로만 얘기하지 말고 사람의 감정으로 한번 치환해 보자고요. 자, 한한 사람이 잘 웃을까요? 난한 사람이 잘 웃을까요? 난한 사람이 잘 웃겠죠. 자, 그러면 난한 상태. 자, 웃는다고 치환을 하고요. 웃으면은 힘을 쓰는 것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웃으면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다는 것은 안 웃는 거잖아요. 저처럼 인상 험악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힘 쓰는데 힘의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치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난했으면은 느슨해졌다, 성그러졌다, 나와 너의 관계, 거리감으로는 멀어져 있는 거죠. 대상과. 그러면 그게 밀집되게 하려고 하면 한 기운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수로 얘기하면 개수라고요. 개수가 여기에 작용을 해야 우리가 얘기한 그 난한 형태를 끌어서 이렇게 모으게 하는 거죠. 자, 수의 가장 핵심적 작용은 결집이잖아요. 응집시키는 거. 그러니까 대상과 나의 거리를 압축시키는 게 수의 작용이고요. 화의 작용은 나와 너의 거리를 멀리 하는 거예요.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반대적 작용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화는 섞여서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끊임없이 생산하는 게 화이고요. 수는 각각의 고립된 영역을 형성해요. 고립된 영역을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객체로 응집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와 화를 이해하실 때 그 본질적인 걸 이해해야 되는데, 화는 하나가 두 개가 네 개로 계속 어떻게 돼요? 확장돼 가는 거예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세분화되는 거고요. 수는 8개가 4개,
네 개가 두 개, 두 개가 하나로. 그래서 완전한 하나로 결집되는 게 수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수는 분열돼서 커지는 게 아니고 분열됐던 걸 수렴해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그러게? 응집이라는 거예요. 응집과 확산의 기본적 개념을 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을 주도하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과 미가 그 영역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난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실체화돼서 섞임을 조장하는 건 진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한이라고 하는 부분, 추분부터 춘분까지 진행되는 한의 부분은 뭐예요? 응집되어 있다는 뜻이죠. 웅크리고 있다, 느슨하지 못하다, 여유 있지 못하다, 부드럽지 못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작용을 해주도록 뭔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게 변화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조후를 얘기하는 거죠. 조후의 핵심, 기후를 고른다는 뜻인데 이 후에는 기후, 다시 처음 명리 배우실 때 처음 해야 되는 게 60갑자하고 24절기잖아요. 그죠? 60갑자와 24절기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차곡차곡 공부하시면 돼요. 그것만 먼저 입력하시면 돼요. 신사를 입력하시려고 뭘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 기후잖아요. 그죠? 그게 24절기가 절과 기와 후로 돼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쓴 것 뿐이에요. 일절에 이 기가 있고요. 이 기 안에 후가 있죠. 3후면은 1기가 되죠. 2기면은 1절이 이게 30이래요. 그러니까 그 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난조습과 직접적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난조습을 계산해서 보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봤잖아요. 한과 난, 시간 개념 봤고요. 그러면 축에는 한만 있는 게 아니고 뭘 동반해요? 습을 동반하죠. 진토는 습을 동반하죠. 미는 조한 기운을 동반합니다. 술은 당연히 조한 기운을 동반하죠. 그러면은 조습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나눠지겠죠. 수직으로 나눠지는 것은 여기 하지와 동지가 기점이 돼요. 그러면 동지부터 하지까지는 습이 주도하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습이 주도한다. 하지부터 동지까지는 조가 주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조하면 뭐가 필요해? 조하면 요 개수가 필요하다고. 습하면 뭐가 필요해? 정화가 필요하죠. 이건 천간에 조후를 하는 가장 대표적 작용을 갖다가 그냥 대입한 것 뿐이에요. 이건 병화나 개수의 의미를 빼셔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각각의 갖고 있는 구조들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자, 축토 한습하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축토 한습해서. 진토 난습해서. 여기 난조해서. 한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이미 다 인지돼 있잖아요. 지지를 바라보시면서 인목, 인월 이런 계산들을 다 하셔야 되죠. 월과 시를 계산할 때 월은 한난, 시간, 우선, 다음에 조수. 시가 아니고 월치, 일치 할 때 일치는 조수, 우선. 이건 공간을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난을 본다. 그 다음에 한난을 보는 게 아니고요. 조습의 작용이 표면화되어 있다. 그게 더 집중된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지를 볼 때는 조습 기준의 한난이고요. 월지를 볼 때는 한난 기준의 조습을 본다. 둘은 뗄 수가 없죠. 한난과 조습은 그 자체가 음양이에요. 그잖아요. 한난 조습을 나눈다면 한난과 조습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의 음양으로 연결되고요. 또 그 한난 안에서도 한난을 또 음양으로 나누겠죠, 그죠? 한과 난, 조습도 조와 습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이게 명리에서의 가장 베이스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사물 관찰 능력이 달라져요. 우리가 음양 우행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 요소 어디다 써먹으려고 명리학을 하니까 명리 해석하는 데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죠. 근데 더 저변적 근거로 보면 뭐예요? 사유체계, 그렇죠? 대상에 대한 대상을 공부하는 타자를 이해하는 툴로서의 기본적 배경이라는 뜻이에요. 한난조수만 이해하셔도 성격, 행동 양식, 심리적 상태 거의 베이스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축토부터 한번 보죠. 축토는 개, 신, 기 이렇게 돼 있죠. 축토를 주관하는 것은 기토예요, 그렇죠? 기토는 간이죠, 간. 어디에 있는 간이에요? 지지 장간에 있어요. 장간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간이라는 뜻이에요. 감춰져 있는 간.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축토 안에 감춰져 있어요. 똑같은 기토인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기토와 미토 안에 있는 기토와 축토 안에 있는 기토가 같은 간일까요? 그렇잖아요. 천간으로 나가면 똑같은 기토로 모양, 형태를 드러난 천간 기토로 드러나지만 달라지죠, 그죠? 다른 형태의 기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지를 보실 때는 지지 자체는 간을 보관 또는 이렇게 감추는 장하는 마당이에요, 마당. 창고 이런 것들이에요. 뭐가 천간으로 나갈 수 있는 간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관된 형태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가기 전에 계절적 입장에서 한번 보죠. 이 축토라고 하는 거의 개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축토의 개수는 바로 옆에 자수의 기운이 넘어온 거예요. 이건
지난 달의 기운이죠. 지난 달이 뭐예요? 지난 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축중의 개수는 바로 전달의 왕한 기운이 넘쳐서 넘어온 거예요. 넘쳐서 넘어왔다는 것도 조금 불합리한 설명이긴 해요. 모든 기운은 단절돼서 전달되지 않죠,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에너지는 다 이렇게 파형을 그리죠. 이렇게 파형을 그리는 걸 디지털 부호화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부호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우리가 얘기하는 파형에 당연히 리스크가 따라오겠죠. 그걸 얼마만큼 촘촘하게 자르느냐의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자월에서의 기운이 이렇게 파형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딱 끝나서 자가 끝나면 자의 기운이 완전 차단돼서 넘어온 게 아니고 어떻다고? 일정 부분 그 왕한 기운의 일정량을 다음 달에 시작에도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 이 자수의 왕지가 갖는 기운, 이 왕지의 여운이 이 개수로 연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축중의 개수는 어떠한 작용을 할까? 그걸 먼저 인식하여 이 개수가 천간으로 나갈 때 그러면 그러한 작용들을 드러내겠죠. 또 지지 장간을 읽으실 때 그 지지 안에 이 축토라는 마당 안에서 움직이는 이 개수는 무슨 역할을 할까? 읽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개수가 다 대입을 할 거예요. 이 개수가 만약에 정관으로 작용한다, 여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정관으로 작용한다면 화라고 하는 일주와 연관되겠죠, 그죠? 병화일간이겠네. 정관이면. 그러면은 이 정관이 어떠한 형태의 정관인가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유추가 안 되면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냥 천간의 개수, 이건 진짜 막연한 개수예요. 그럼 이 개수가 이 진중의 개수냐, 축중의 개수냐, 자중의 개수냐 다 구분하셔야죠. 자, 그러려면 다시 돌아와서 축중의 개수는 왕지, 지난 달의 기운의 여운,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행위에는, 내가 뭔가 하는 거에는 대부분 다 습관적 행동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죠? 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습관적이라는 용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것에는 나한테 내가 뭔가 많이 해왔던 것들에 익숙한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여운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습관적 행위라고 해요. 밥 먹는 습관, 말하는 습관, 걷는 습관, 그렇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계속 반복해 왔으니까. 그것이 주를 이루는 행동적 양식에 있어서 진행된 거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몸에 익숙한 작용으로 남게 돼요. 여기는 더 좀 여기의 작용은 소속 방위를 결정하죠, 그죠? 그래서 해, 자, 축 이렇게 방위를 만들잖아요. 방위가 어디예요? 북방, 그죠? 수의 세력에 있다는 뜻이에요. 방위 세력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방국이라고 하죠.
이 방국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요.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수평적 관계, 친구, 동료 관계예요. 그러면 그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시적, 있죠. 어디에 영향을 줘요? 이런 걸 사람의 구성으로 얘기하면은 몸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작용이 삼합으로 연결될 때는 어디에 연결돼요? 목적하는 거, 정신적인 거니까 마음에 연결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 중기는 금의 계절의 기운이에요. 금의 계절은 언제 거예요? 지난 계절이죠, 그죠? 지난 달이 아니고 지금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그래도 실수는 안 해요. 뭔가 이렇게 풀어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난 달의 기운이고요. 중기는 지난 계절의 기운이라고 다 똑같이 다. 그러면 이 지난 계절의 기운은 뭐하고 연결돼요? 삼합과 연결됩니다. 삼합은 목적, 정신, 사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관계? 수직 관계. 그럼 어디에? 몸이 아니고 마음에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 공부를 한다? 삼합으로 공부한다? 방국으로 공부한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주의 중심에 방국적 성향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양반이 공부하는 스타일은 뭐겠어요? 몸을 움직여서 해야지. 실질적인 거. 사주 중심에 삼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뭘 하려고 해요? 배워서 하는 것, 정신으로 하는 것, 머리로 하는 것. 습득이 다르죠, 그죠? 그게 가장 베이스에 있어요. 삼합으로 돼 있다고 해서 몸을 안 쓰느냐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성향을 베이스에 두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삼합이 안 돼 있던 명이 대운에서라든지 그냥 연운에서만 삼합을 하더라도 생각이 달라지죠. 그냥 일반적으로 타자를 대하다가도 그 상황, 삼합으로 에너지가 전환되는 순간 어떻게 해? 마음적인 것, 정신적인 형태로 뭔가를 대상을 바라보려고 한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이성을 대하는데 방국적 대상은 뭐예요? 수평적 관계, 몸과 몸의 관계. 그러면은 그 이성과의 대화 내용이나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도 그런 쪽에 더 커져 있죠. 근데 삼합적 구성으로 전향되어 있으면 정신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쪽 코드가 더 부각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운에서 달라지면 그 달라지는 걸 찾아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진술중의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 베이스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 이 부분을 해석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중기와 여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다시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은 직전까지 해왔던 것을 지금 뭐예요?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 이게 여기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 진행되고 있어요. 왜? 습관화되어 있어서. 자, 그러면은 여기로 돼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게 이건 진술충미의 여기예요. 인신사의 여기가 아니고요. 인신사의 여기, 생지의 여기는 뭐예요? 이거? 다 무토잖아요. 생지의 여기는 무토고 이건 시스템 전환의 무토일 뿐이에요. 시스템 전환의 무토니까
생지의 무토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격으로 잘 잡지 않습니다. 근데 진술중매 여기는 실질적 에너지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러한 몸에 익숙해진 그러한 여기적 구성으로 돼 있는 그 여기가 천간으로 나왔어요. 운에서 투관돼 있다든지 그것을 쓰는 형태로 뭔가 조건이 형성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사업적 형태, 공부적 형태, 사람을 대하는 형태 이런 것이 그 여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업 아이템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해왔던 것, 익숙한 것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전혀 다른 무슨 막 기발하고 그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뜬금없는 아주 엉뚱한 것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이럴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 지금 깔려있는 기본 베이스만 이해하시면은 그런 걸 얘기하실 수 있어요. 상담하는데 축중의 개수가 동모를 해서 뭐 사업적 구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럼 이 사람의 기본적 관점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던 것, 과거의 것이 지나온 거니까. 지나온 거잖아요. 지나온 것 중에서 익숙한 걸 뭘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선택되어지게 기운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인지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거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죠. 그것에 의해서 희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뭐 지금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과일 장사를 열심히 했던 양반이 몸이 안 좋아서 쉬었어요. 몇 달 쉬었어요. 가게 샤타 내리고 아예 그만하겠다. 이것 때문에 몸버렸는데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몸이 좋아지고 다시 뭔가 활력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가장 먼저 다시 재기하려고 할 때 뭐부터 하려고 하겠어요? 과일 가게에 대한 것을 가장 베이스에 먼저 두겠죠.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라고요. 여기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여기에 영향력이 크지 않으면 그런 것들 습관적 태도에서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냥 일반론적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생기가 많은 명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습관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새로운 것, 앞에 있는 것, 상상하는 것, 미래적인 것, 희망하는 것 이런 거에 목적하게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 형태가 아닌 뭔가 기발한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걸 시도하게 되죠. 그게 대박 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꼬꾸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고지가 많으면 어떻다고요? 과거형이라고. 진술 중리는 기본적으로 이것만 이해하셔도 되죠. 과거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현재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과거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현재의 과거라는 뜻이고요. 미래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점의 미래일 것뿐이에요. 현재가 없으면 과거도 미래도 얘기될 수 없는 거예요. 과거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뭘 하는데 과거적 근거 갖고 하려고 한다는 뜻이고요. 미래형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뭘 하는데 지금보다는 뭔가 앞을 보고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현재가 아닌 과거, 현재가 아닌 미래는 없어요. 모든 건 다
지금 시점의 미래, 과거일 뿐입니다. 이거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이 진술 중미에 여기를 쓰든 중기를 쓰든 기본적 구성이 다 지난 거잖아요. 지난 달, 지난 계절, 다 과거적. 그럼 과거의 의미를 좀 더 확장을 하면은 지금 얘기한 습관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기본은 기억되는 거잖아요. 기억된 거. 그걸 공부를 해서 기억됐든지 또는 습관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억되어 있든지 기억된 거죠.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유전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알아서 확장하셔서 대입하셔서 쓰시면 돼요. 과거적 부분이 강한 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생각을 많이 하죠. 뭐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 구성이 원인을 따지려고 하는 부분이 크죠. 왜 그런가? 당연히 우리가 미래형들도 생각하고 궁리하고 이러죠. 근데 그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기 바탕에서의 생각 궁리예요. 자, 원론적 얘기를 다시 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 희망하는 것, 내가 뭘 꿈꾼다는 건 어디부터 출발된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않는 미래를 못 써요. 내가 배우지 않은 것을 넘어선 미래는 없어요. 내가 꿈꾸는데 내가 모르는 걸 꿈꾸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사람 인지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지된 것은 나는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알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요. 선언, 무의식, 우리가 얘기하는 집단 무의식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나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미래는 다 뭐예요? 나한테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에서 출발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못 꾸죠. 이 보드마카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고 몰라요. 몰라. 그런데 칠판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칠판을 쓸 때 칠판 보자마자 보드마카를 떠올릴까요? 희망할까요? 인지돼 있지 않으면 희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막 아주 새로운 문물들, 어마어마한 것들, 그죠? 감히 상상 불허하는 것들이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인지되지 않은 것들, 인지되는 순간 의식이 확장돼요. 그 인지하는 순간. 그러면 그걸로 내가 또 다른 것을, 그걸 바탕으로 다른 것으로 더 확장해가고 이러는 거죠. 없으면 안 돼요. 기억되는 거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진술충미는 기억되어진 것을 쓰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생지는 기억되어진 것으로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근원에 대한 생각, 원류 이런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진술충미를 신살로 얘기하면은 화계살이잖아요, 그죠? 화계살, 12신살의 진술충미가 연결되는 건 어떠한 걸 기준으로 해도 진술충미는 화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화계살 하잖아요. 화계살의 기본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적이다, 사상적이다, 철학적이다. 근데 그 종교적이다, 사상적이다, 철학적이다고 하는 거에 본질적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과거형이라는 뜻이라고요. 과거형이다. 그 부분, 그러한 부분을 기본 베이스에 놓고 전개를 해 가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축토를 보면은 축토의 여기는 지난 달의 기운이니까 축토의 여기 개수의 작용은 습관적 과거다. 시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로 전. 바로 전. 내 몸이 기억하는 거.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면은 확인돼. 그게 여기에 여기. 근데 자 중기는 지난 계절이니까 먼 과거에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기억. 그래서 이 중기의 작용은 지금 잘 인지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자극이 연결될 때, 중기와 연결되는 먼 고리가 형성될 때 구현듯 나타나요. 그래서 오래된 기억, 무의식적 사유, 멀리 있는 것, 과거, 그리고 긴 시간적 경과를 지나온 과거, 이런 것들을 다 계산에 넣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축중의 신금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축중의 신금이 무엇으로 그러니까 쓰여지는 것, 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십성으로 무엇으로 쓰여지든지 간에 축중의 신금은 축토라고 하는 영역의 중기로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기로서의 작용을 먼저 인지하셔야 되겠죠. 그죠? 뭐예요? 오래된 것, 보관되어 있는 것, 지난 계절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새로 작용한다면은 방국으로 연결되는 거, 소속의 문제. 그래서 뭐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세의 세이고요. 삼합으로 연결된다면은 기세의 기가 되겠죠. 기적 작용. 기적 작용은 정신적, 사상적, 목적 지향, 수직적 관계. 새로 작용하면 수평적인 것, 물질적인 것, 실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축토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 나머지도 다 똑같죠, 그죠? 나머지도 다 똑같잖아요. 진중의 을목. 진중의 을목은 뭐예요, 여기? 진중의 을목은 지난 달의 기운. 지난 달 뭐예요, 여기? 묘달. 묘달의 기운을 넘겨받은 거잖아요. 진중의 개수는 해자축의 수의 계절의 기운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중의 개수예요. 진중의 개수는 기적 작용이겠죠. 삼합으로 연결되니까. 그러면 진중의 개수와 축중의 개수, 지금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되면요, 지지통변은 참 어려워져요. 자, 천간에 개수가 나와 있어요. 천간에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가 진중의 개수인지 축중의 개수인지 자중의 개수인지 구분 되어져야 돼요. 자, 진중의 개수는 수의 고죠. 진토는 수의 고니까 지난 계절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정신적 개수라는 뜻이죠. 정신적으로 작용하는 거. 목적 지향이다. 의미적 상태가 크다. 자, 그런데 축중의 개수는 실체적이고 가시적이고, 그죠? 수의 방국적 개념의 개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나눠서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혼용돼요. 섞이면 축과 진이 있어요. 사주가 진이 있는데 축이 왔어요. 내년에 신축년 축토가 왔어요. 개수를 쓰고 있는데, 진중에 개수를 쓰고 있는데 축토가 왔어요. 그럼 이 개수는 어디의 개수예요? 축중의 개수예요? 진중의 개수예요?
두 개를 다 근거하고 움직이겠죠. 대표자로 하나로 나와 있는데 이 하나로 나온 개수가 진중의 개수도 근거하고 축중의 개수도 근거했으니까 이 개수는 기와 세를 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몸 따로 마음 따로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냥 물질적인 것, 제가 여기서 물질적이라고 해서 무슨 그게 막 하급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실체적인 것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기적인 형태의 에너지를 받으면은 그걸 실질적 가치에 뭔가 다른 의미를 두려고 하게 돼요.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긍정적이면은 두 개를 겸하는 거지만 부정적 의미로는 기세가 섞여서 혼탁된다. 기세가 섞이는 작용들은 다 새 중심이나 기 중심이나 이걸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게 섞이는 것이 대부분 다 뭘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죠. 기세의 혼탁,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형, 원진 이런 것들에 신살로 가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기세가 혼탁돼서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갈등이 사주에 갈등이 없다, 갈등 유발이 안 생긴다 그런 명은 없지만은 그렇다면 삶이 얼마나 단순 명료하겠어요. 일단은 심플하잖아요. 뭘 선택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뭘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냥 사면 되죠. 근데 온갖 갈등을 하잖아요. 겉에 담았다가 꺼냈다가 더 싼 거 있나 없나, 더 근사한 거 있나 없나, 이게 내 용도에 맞나 안 맞나, 온갖 갈등을 하고 담궈놓고 좀 기다려봐야지 그잖아요. 아마존 가서 알리익스프레스 가서 막 온갖 쇼핑들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한 갈등을 유발하는데 그 갈등 조절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 명의, 그걸 잘 극복해 가느냐, 잘 선택해 가느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지도 모르죠. 끊임없는 선택적 갈등에 놓이게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 여기 오실 때도 갈까 말까 그 갈등하다 오신 거잖아요. 갈림길에 서면은 갈등하죠, 그죠? 두 갈래 길. 그 시에서도 두 갈래 길 그 시에서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 해안 막 이런 게 내재되잖아요. 자기 선택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쪽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주 안에서는 이 기와 새의 갈등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재, 장군살, 뭐 삼살, 이게 다 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으셔도 그냥 내 사주 안에 기세가 움직이는 그것만 잘 보셔도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기세는 뭐예요 지금? 여기와 중기의 문제잖아요. 진술 중미를 따진다면 여기와 중기의 문제. 그러면 진술 중미의 정기 본래 자기 기운은 뭐예요? 그냥 지지 장간 안에 있는 지지 안에 있는 장간인데 그건 그 마당적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본기가. 축토의 기토는 축토의 마당이에요. 미토의 기토는 미토의 마당이에요. 미토의 기토와 축토의 기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모양은 기토라고 하는 모양으로 형성돼서 나타나지만 완전히 다른 토예요.
그걸 그냥 선간에 기토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냥 이 기토만 보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기토면 미토하고 축토가 부딪혀서 섞여서 충을 해서 생기는 작용을 대표하는 기토죠. 그러면 미 중의 기토, 축 중의 기토를 다 쓰겠죠. 그러면 저 기토는 가만히 있는 기토겠어요? 끊임없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쪽에서 저쪽까지 움직이는 기토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동적이고요. 자기 영역에 대한 변화가 무쌍한 기토가 되겠죠.